그래서 오늘 일본 축구 도 있고 이거는 뭐 국가대표 국가 대항전 친선전이고요. 그리고 이따가 호주 또 축구가 하나 있죠. 웨스트 원더랑 메가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여러분 다들 어서 오시고 이제 녹화 중이어서 인사는 좀 못하는데 아무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건강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죠? 아프면 쓰지도 못하는데 건강 항상 잘 지키시고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 자녀들 그다음에 우리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본이랑 태국인데 자, 일단은 일본이 지금 A매치 경기가 장난을 안 치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달라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좀 일본을 뭐 좋아한다라고 하면 좀 웃긴데 일본은 A매치 이 국가대항전 이 국가 매치에서 장난질이 없다라기보다는 이 일본 자체에서 A매치 그러니까 국가대표 이 선출 나라의 이 어떤 나라 태극 우리나라 태극마크라고 하잖아. 우리나라는 매일 똑같죠. 맨날 뽑히는 뭐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뭐 황의조, 그 다음에 뭐 황인범, 뭐 설영우, 설영우는 최근에 뽑혔구나. 뭐 그다음에 셀틱에 있는 애들, 뭐 걔네들 이름 뭐야? 오연규. 맨날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 얼마나 진짜 일본 애들은 그 잘하는 애들만 뽑냐면 자 일본에서 이번에 그 반폴의 고우죠. 지금 아챔을 뛰고 있는 반폴의 고우 이 팀에서 미드필더 그 미우라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얘가 수비인지 수비형 미들인지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 지금 2부 리그에서 국가대표가 한 명이 뽑혔다. 2부 리그에서 뽑히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굉장히 일본 자국 리그에서도 굉장히 핫해. 근데 얘가 활동량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이 친구도 뽑혔고 그리고 일본은 뭐 누구야? 저기 어디지? 트로이센. 얘가 이 트로이센이 어디 클럽이더라? 여기 미드필더 이또 료타로라는 애도 지금 처음으로 미드필더인데 얘도 뽑혔지. 그 다음에 가시와 레이솔의 호소야 아시죠? 호소야? 가시와 레이솔의 올룬가 있었죠? 올룬가가 그 짱깨로 짱깨라고 표현한 중국으로 이적했나? 올룬가가 있을 때 이 호소야라는 공격수가 있었어. 얘가 그 당시에는 주전 공격수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 호소야가 일본 제1리그 가시와 레이솔에서 공격수죠. 주포 공격수죠. 얘도 지금 처음으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겠다. 주민규 같은 거야. 울산현대 주민규. 주민규 지금 태극마크 못 달고 있죠? 근데 일본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이 A매치 선수들이 많이 좀 뽑혔고 그 다음에 뭐 리버풀에 지금 엔도 뽑혀 있고 그 다음에 스포르팅에서 뛰고 있는 애 그 누구더라 걔 이름? 모리타도 좀 뽑혔고 좀 많이 좀 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A매치라서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 제가 확인 한번 하고 갈게요. 지금 이게 9일, 1월 9일, 1월 9일, 1월 9일, 1월 9일, 1월 9일. 1월 9일, 잠시만요. 이걸로 보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형님들. 이거 제가 잠깐만요. 제가 확실한 게 아니어가지고. 왜 안 나오지? 왜 여기 1월, 맞네. 맞죠. 자, 여러분, 이게, 일본이, 이 경기를 치르고, 이제 1월 9일날 요르단이랑 경기를 해요. 이게, 잠깐만, 뭐더라, 이게? 잠깐만, 이걸로, 헷갈리네. 일정으로 보자. 이걸로 봐야 되나? 아닌가? 이걸로 보면 안 되나? 헷갈리네. 아무튼 헷갈린다, 좀. 아무튼 그 일본 얘네들이 그 1월 9일날 그 요르단이랑 경기를 또 치러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6명을 교체할 수 있거든요?
A매치라서 6명 교체를 가능해. 그래서 6명을 다 돌리면서 로테이션을 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지금 이 친선전을 하는 게 그 뭐지? 아시안컵인가?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게 좀 있으면 하는 게 아시안컵인가? 그거 대비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봐봐. 근데 이 일본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지금 보면 일본이 지금 A매치 8연승 아시안컵 맞죠? 그거 대비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 A매치에서 지금 일본이 8연승 중인데 다 2골 차 이상 승리입니다. 한 번만 2대0으로 빼긴 거 말고는 다 8번 중에 한 번만 2대0 승리고 나머지는 다 3골 차 승리야. 그리고 한 번 빼고, 그러니까 2대0 경기 빼고는 싹 3.5 기준 오로바입니다. 오로바. 근데 그 일본 애들은 왜 이게 3.5여도 언더를 못 찍는, 그러니까 언더 쪽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일본 애들은 이 국가대항전 뽑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철밥이잖아, 철밥. 모대도 또 기용해주고.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얘네들은 열심히 뛸 거야. 그리고 호주 상대로 다 2골 차 이상 승리가 좀 있어가지고 햄무 가능성도 있고. 근데 마엔까지는 왜 힘드냐면, 처음으로 소집된 애들도 있고 오늘 6명 다 교체 카드를 쓴다고 이 감독이 얘기를 했어 오늘. 그래서 이게 솔직히 어느 봐도 좀 반반이고, 이 모리 감독이 얘기를 했거든. 오늘 우리는 로테이션 돌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가 뭐 호소야라든지 이런 애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테스트 한다라는 건, 그렇게 감독이 인터뷰 그렇게 지금 라인업도 그렇게 일단은 짰어. 그래서 이거는 일본을 갈 수가, 어차피 이거 의미가 없잖아. 일본 똥배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햄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맞대결에서도 2골 차가 많이 나왔어. 근데 이게 마지막 맞대결이 2017년이 마지막이거든. 그래서 이게 뭐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쌓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이 5연승을 했어 지금 최근에. 근데 보면 이게 2004년 기록부터 뭐 2017년이 마지막 매치인데 3골 차, 3골 차, 3골 차, 2골 차, 4골 차거든. 그러니까 다 2골 이상은 거의 다 한 번 빼고는 다 극복은 했는데, 지금 태국도 발전을 좀 했잖아 축구들이. 그래서 이게 일본 마인 찍기도 좀 빡세. 햄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것도. 햄무랑 마이랑 좀 반반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언더도 이게 있습니다. 감독이 로테이션 돌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KT랑 KCC인데, 일단 이 경기는 지난번 맞대결에서 갑자기 허운이 뜬금없이 출전을 했어. 이때도 허운이 복귀하고 10 몇 득점 올렸나? 잘해준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허운 때문에, 제가 그때도 혼잣말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허운이 복귀한다고. 뭔 헛소리야. 이렇게 혼잣말로 쭝얼거렸거든. 다시 보기 보면 있어. 자, 근데 이 경기가 제가 봤을 때는 허운이 복귀해서 이긴 게 아니야. 이게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두 번 다. 형님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보리냥 형님. 새해 첫날부터 따뜻한 덕담 감사합니다. 저 올해부터 이제 욕 안 해가지고요. 이제 올해부터 욕 안 할 거라서 뭐 형님 덕담 감사합니다. 세 번, 2번 다 KT가 이겼고, 2번 다 좀 큰 점수 차로 좀 이겼어요.
아무튼 두 분 다 이겼고, 그 지난번 맞대결이 98대 83, 오바도 좀 나면서 좀 KCC가 1쿼터부터 좀 경기력이 좀 처져 있었다. 이날 전체적으로 좀 처져 있었고, 뭐 따라가는 1점 차까지 좀 붙었던 과정도 있었지만 1점 차까지 붙고서는 결국은 뭐 벌어지면서 결국은 KT가 승기를 좀 잡았었고, 내가 봤을 때는 베스를 못 막아. 베스를 못 막았기 때문에 KT가 이긴 거야. 제가 봤을 땐 그래. 그러니까 KCC가 못한 것도 있겠지만 베스를 못 막더라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경기 기준점이 지금 171.5 171점 정도 지금 기준점이 잡혔는데, 생각보다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오늘 기준점 171점 기준으로 15번 중에 7번이 오바가 나고 7번이 언더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언오바는 좀 반반이었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오바는 좀 많이 났다. 많은 점수가 좀 났었고, 그리고 두 팀은 핸디가 최근에 20번 정도 매치업에서 핸디가 최고 많이 잡혔던 게 6.5 핸디가 잡혔을 만큼 어려운 매치업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뭐 6.5라는 거는 어느 정도 팽팽한 그 정도가 좀 속해 있는 핸디 기준점이라서 그렇게 막 두 팀이 최근에 만났을 때 20경기 기준으로 핸디가 최고 핸디캡 기준점이 아무튼 6.5일 정도로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지난번에 허운이 복귀를 했지만 이날 좀 고무적이었던 거는 허운이 3점슛 3개를 던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날 15점을 올렸는데 3점슛 3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베스가 이날 또 29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 나머지는 그러니까 활약이 되게 미비해. 뭐 문성곤이라든지, 그리고 이날 문성곤도 3점슛 3개 터져주면서 팀의 보탬이 됐지. 원래 문성곤이 지금 최근에 야투가 그렇게 들어가는 선수가 아니잖아. 수비 쪽으로 워낙 보탬이 되는 선수지. 그리고 정성호가 또 13득점으로 보탬이 됐었고, 한희원도 3점슛 이날 4방. 팀 내 최다 3점슛이죠. 그래서 이날 좀 3점슛이 많이 들어갔어, 이 KT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KCC가 외곽 수비가 좀 안 됐다라고 하면 좋고, 어제 고양 소노도 김지우죠? 김지우. KCC에서 뛰던 김지우가 어제 깜짝 활약으로 핸디를 좀 챙겨왔던 부분. 그래요. 그리고 이날은 송교창도 뭐 활약이 미비했었고, 최준용도 이날 2득점. 제가 이날 얘기했었죠. 최준용은 나는 좋아하는 선수가 아니다. 정말 겉멋만 늘어. 이승현도 이날 6득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베스만 막으면 KCC가 좀 자기들이 좀 유리하게 자기들 흐름대로 좀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경기가 맞아. 근데 베스를 못 막았어. 자, 1차전에서도 아까 1차전에서는 33실점 베스한테. 나머지 선수들은 허운이 19득점 할 정도. 나머지는 다 두 자릿수가 한 게 문성곤 말고는 없어. 베스가 33득점 올리고, 정경기도 베스가 30득점 올리고. 그러니까 베스를 막아야 KCC가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거든요, 여러분. 이 경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솔직히 좀 지난번 매치업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좀 두 가지로 봐요. 제가 봤을 때는 KT가 3점이 좀 많이 터졌다. 그래서 1점 차까지 KCC가 붙었을 때 벌어졌던 측면이 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경기는 언오버 기준점으로 좀 봤을 때는 두 팀의 맞대결에서 좀 다득점이 났던 패턴이 좀 있어서 오바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적인 부분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또 하나가 얘기해 줄 게 뭐가 있냐면, KCC가 오늘 경기를, 지금 원정 경기죠, 그죠? 오늘 경기를 치르면 내일 모레부터 홈 6연전인가? 홈 6연전이야. KCC가 일정이 되게 좋다. 지금 이제 잔여 일정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1월 3일날 서울 SK랑 좀 빡세긴 하겠죠. 홈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고양 소노랑, 지금 홈에서 6연전이야. 그 다음에 울산 모비스, 서울 삼성, 동부, 창원 LG. 일정은 좀 좋고, 그래서 이 경기가, 그리고 맞대결도 좀 KT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최근 15경기 맞붙어 9승 6패로 KT 약 우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아, 저는, 존나 어렵네, 이거. 아니, 베스만 막으면, 이거 저는 KCC 역배 보거든요? 얘를 못 막아. 그리고, 지난번처럼, 이 한희원이가 3점슛 4방, 문성곤이가 3점슛 3방, 허운이 3점 3방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오늘 이렇게 안 터지면, 점수차는 좁혀들 거고, 베스가 오늘 만약에, 그리고 베스 말고, 여긴 용병 지금 2명인데, 베스 말고는 용병 1명도, 걔는 안 뛰어갖고 지금 내가 선수 이름도 모르겠어. 베스 말고 서브 용병 있잖아. 걔는 하도 안 뛰어가지고, 누군지도 내 이름도 모르겠어. 그 정도로 지금 베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라거나랑 이 존스가 좀 괴롭혀만 주면, 해볼만 함. 그러니까 여기는 베스가 끊기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베스를 못 막아, 베스를. 저는 좀 어려운 매치업인데 그래도 KCC 역배 쪽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KT가 허운이 복귀했다고 해가지고 물론 경기력이 무조건 좋아져요. 어디에서 평균 득점이 올라가게 돼 있어. 허운이 복귀했기 때문에. 근데 베스만 좀 막아주면 저는 KCC 역배. 그 다음에 언오바는 오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한번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느바 스코어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 뭔가 느낌이 쎄합니다. 잠깐만. 뉴올리언스도 많이 잡혔다. 11점. 자, 보스턴은 마인 끝났고. 에이, 씨. 브루클린 11점 차까지 벌어졌네. 어떻게 벌어졌냐, 이거. 61대 61에서 지금 되게 여기서 쫙 벌어졌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돼. 세크도 10점 차다. 피닉스 잘해주는데. 씨. 부상 좀 힘 좀 내라. 자, 그 다음에 항공이랑 한전인데, 자, 일단 이 경기는, 일단은 좀 거기에 좀 포커스를 한번 좀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무라드가 지난 경기에서 28득점 올려주면서 잘했어요. 잘했어. 그리고 기대가, 그러니까 뭐 잘하고 점수를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어제 그 누구야? 어제 남자 배구 현대캐피탈. 어제 현대캐피탈이 1쿼터부터 1세트부터 굉장히 범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그 대한항공도 지난 경기는 뭐 범실도 많았고 서브 범실 말할 것도 없었고 일단 홈콜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무라드가 용병으로서의 기대감을 분명히 갖게 했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말할 게 없고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지금 한전이 다시 분위기가 시즌 초반처럼 좀 분위기가 안 좋죠. 경기력적이 안 좋지. 경기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경기력이 좀 안 좋지.
맞대결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한전이 최근 5경기 1승 4패로 다시 좀 쭈락하고 있어요. 4패 하는 동안 다 마엔 3대1이 다 상대한테 마엔 주고 있고 경기력이 안 좋아. 저는 뭐 이 경기는 대한항공 승을 쭉 보고요. 대한항공 승, 마엔, 언어반은 좀 어렵네. 그래도 언어반은 이 정도 기준점이면은 181.5면 좀 다득점이 좀 맞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이 매치업은 나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항공이 높이가 굉장히 높은 팀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국전력이 지금 경기하는 걸 보면 서재덕은 벽치기고 임성진, 그러니까 어차피 타이스나 임성진, 특히나 타이스는 마테이 안정감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아흐메드 범실 되게 많았잖아, 그죠? 타이스도 약간 그런 거야. 기복이 분명히 있고 어디서 서브는 말할 것도 없이 범실이 너무 심각한 친구고 공격적인 범실이 너무 많아. 임성진도 블로킹에 잡히면 한도 끝도 없이 잡히고 근데 대한항공이 높이 그러니까 오늘 이 경기는 대한항공이 굉장히 유리한 경기 할 경기가 맞아. 저는 그렇게 좀 보고 그리고 물론 대한항공이 서브 범실이 많죠. 그리고 대한항공이 좀 종특이 이 홈에서 인천 자기들 홈에서 경기를 치를 때는 아무리 서브 범실이 많더라도 원정보다는 서브 범실이 좀 덜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배구 선수들이 서브 넣을 때 어딜 보고 넣냐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홈 경기장에서 보통 연습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때 어떤 뭐 홈 어디 저기 아니면 뭐 관중석 저기를 본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원정팀들은 그거를 경기장을 그러니까 원정 경기는 그렇게 많이 못 쓰다 보니까 그래서 원정에서 범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거든. 그래서 이제 서브를 넣을 때 저기를 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상대방 저쪽에 이제 관중들도 보이고 어떤 선이 보이잖아. 거기를 보고 때리는 거야. 그래서 원정보다 홈에서 서브 에이스가 좀 많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뭐 이 경기는 뭐 한전이 좀 3일 동안 휴식을 좀 취했던 좀 부분도 좀 있기는 한데 무라드가 만약에 별 볼 일 없는 용병이었으면 좀 기대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지난 경기 하는 거 보니까 좀 기대할 수 있는 용병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기복이 너무 심하고 한전은 범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한전이 또 리시브가 또 굉장히 취약한 팀이고 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리시브가 또 굉장히 또 꾸준한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항공이 좀 유리한 경기를 좀 치를 확률이 높다. 근데 배당이 좀 그죠 1.30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한전이 지금 현대캐피탈한테 2연패를 했느냐 서브죠 서브 리시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형캐의 서브보다 대한항공의 서브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어반은 거기서 갈릴 것 같아. 만약에 3대 세트 기준 3대1 기준으로 봤을 때 4세트 기준으로 봤을 때 한전이 좀 무너질 때 보면 10점대가 좀 잘 나오죠. 그렇게 두 번이 한전이 그런 세트가 한두 번 나오면 저득점으로 갈 확률도 좀 분명히 있는 경기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신영석도 오늘 경기에서 활약이 좀 미비할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 항공이 원체 높이가 좀 높은 팀이다 보니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그렇게 언어바가 쉬운 조건은 아니야. 그러니까 4세트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하고 좀 봤을 때는 그런 경기이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공승은 좋아 보이는데 배당이 원체 낮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세 경기에서 묶을 게 없어요. 일본은 분명히 EM가 있는 경기라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나 브루클린 또 미치겠다 이거. 그냥 오클 갔어야 되네. 이 컷도까지 잘 따라가더만 그거를 그냥 또 뺏기냐.
아, 뉴를 너무 개편한데, 오바까지 너무 개꿀인데. 7.5%이지, 배트맨 기준이니까. 아, 3점 맞았네. 이거 10점 차라 사컷도 잘 붙으면 모르겠는데. 아, 멤피스랑 피닉스는 솔직히 반반이었거든. 핸디할 확률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또 자, 다음에 웨스 원더랑 메가선데 이 경기는 그냥 뭐 그렇게 좋아 보이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웨스 원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웨스 원더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퍼스글로리 메가서가 원정에서 그렇게 화력이 좋은 팀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디펜스적인 또 우리 벵갈용님 감사합니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한번 다시 볼게요. 일단은 해외 배당은 1.7대니까는 배트맨 한 1.6대 주겠죠. 6 초반. 그게 좀 줄 것 같고, 언어바 한번 기준점 볼게요. 2.5 줄 것 같은데? 2.5, 3.5 모르겠다. 잠깐만. 언어바가 지금 2.5는 없네요. 언어바가 지금 해외 기준으로 3에서 3.5니까. 그럼 배트맨이 3.5 주려나? 자, 이거는 3.5면은 일단 승은 좀 웨스 원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언어버는 그래도 오버하겠죠. 메가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배변은 웨스 원더 쪽으로, 웨스턴 시드니 쪽으로 좀 배당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홈콜 기준으로는 웨스 원더가 홈에서만큼은 지는 경기를 안 합니다. 지는 경기 안 해요. 뭐 지난 경기 뭐 보시면은 멜버른 빅토리아한테 4대3인가? 4대3인가? 4대3. 이거 빼고는 홈에서 보시면은 1대 0승. 그리고 이 팀은 수비가 좀 되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6경기, 7경기 기준으로인가? 멜버른 시티가 아니죠. 멜버른 빅토리아한테 4대3으로 진 거 빼고는 무실점, 1대 0승, 2대 0승, 5대 0승, 0대 0무, 5대 1승. 실점률이 없어요. 요걸 봤을 때는 웨스턴이 아니고 웨스 원더 시드니 쪽, 웨스턴 시드니 쪽으로 일반 승리할 확률이 높고, 언어바는 언더는 못 찍을 것 같은데, 두 팀이 그냥 한쪽은 수비가 쓰레. 근데 이쪽 승이 좀 우선일 것 같고, 언어바는 이게 안 가야 될 것 같아. 언어바는 패스하자고. 근데 지금 해외는 기준점이 3위, 에버리지가 3위거든. 중계는 하지 말아주세요, 형님들. 제가 중계하면 멘탈 흔들리거든요. 중계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중계 알아서 고맙습니다. 다 따라서 고마워요. 자, 우리 벵갈 형님 혹시 퀵뷰 있으신가요? 퀵뷰? 우리 은비다리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우리 벵갈 형님 퀵뷰 있으신가요? 퀵뷰? 없으신가? 있어요? 아유, 또 착하시네. 자, 그래서 웨스 원더 시드니는,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방송 룰이 룰이라는 게 보다는 이제 좀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이제 표는 계속 최근에 공개를 하는데, 표는 공개를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그래도 추천수는 좀 받고 표를 까겠다. 그리고 매일 중배당 인상. 근데 오늘은 중배당을 깔 수가 없지. 왜?
회차가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오늘 해축, 내일 느바, 이제 앞으로 무조건 중배당 공유를 하겠다. 대신 추천은 좀 많이 눌러주셔라. 오케이.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 노래 들으면. 그래서 왜 썼노? 그다음 서울 삼성이랑 서울 SK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보면 서울 삼성 이건 뭐 분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지금 배당이 한 1.1이나 줄려나? 서울에서 1.0 줄 것 같거든요. 핸디가 지금 한 9.5 잡혀있죠. 그러면은 1.09, 13? 아무튼 뭐 일반승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언오버 기준점은 161.5를 줄 것 같아요. 161.5. 이렇게 좀 줄 것 같고, 일단 SK가 9.5 마엔이면 좀 마엔 쪽으로 그래도 생각을 하는 게 분명, 마엔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맞는 경기일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최근에 이 두 팀이 만났던 핸디캡 15번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 핸디캡 많이 받았던 기준점이 13.5가 최고였거든. 그러니까 오늘 그냥 10점 차로 10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SK가 마인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근데 프렌도 좀 있긴 하겠다. 그리고 지금 15번 만나가지고 SK가 14승 1패로 그냥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근데 점수 차가 몇 점 차냐? 15점 차. 이건 바로 지난번 만남 우리가 이거 SK 마인 갔었고 15점 차. 그리고 그 전에는 7점 차였는데 이날은 원래 SK가 마인을 했어야 되는 경기인데 4쿼터 1분 남겨놓고 이정현이랑 이동엽한테 3점슛 연속 2방 맞으면서 6점이 잡혔던 경기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10점이 넘었었던 경기고 그리고 그 전에 2점 차. 그 다음에 4점 차, 6점 차, 2점 차, 19점 차, 18점 차, 5점 차, 4점 차, 7점 차. 그러니까 좀 결국은 핸디캡적인 부분은 SK가 서울 삼성이 좀 프렌 비볐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반반이야. 그러니까 SK가 마엔을 할 확률이 55% 정도?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상 수치를 계산기를 때려보면 SK가 오늘 10점 차 이상으로 마엔할 확률은 55%.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 프레날 확률은 45% 정도 돼요. 그래도 서울 삼성은 못 갑니다. 네. 못 가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오바가 좀 더 많이 났어요. 오바가 좀 더 많이 났고 161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구나. 오바가 한 60%, 언더는 40% 정도 났다. 그러니까 언더보다는 오바가 좀 많이 났던 경기고 그래서 이거는 다득점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SK 마인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경기는 굳이 지금 서울 삼성이라는 팀을 우리가 분석할 이유가 없죠. 그냥 다만 이 경기가 프렌을 좀 많이 했었다. 서울 삼성이 좀 그렇게. 잠깐만. 형님 브루클린 10점 차인데 몇 점 차까지 붙었었는데요? 다 따라갔다며 아까. 아까 몇 점 차까지 붙었는데 다 따라갔다는 거야? 5점 차가 뭐가 다 따라가? 한 2, 3점 차까지 붙어야지. 이게 따라가. 야, 일단 잘 중계하지 마시고 중요. 멤피스를 잘못 갔다 내가. 언더 갔어야 돼. 자, 중계는 하지 마시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경기인가요, 벌써? 우리 걸세걸 형님 감사하고요. 자, 도로공사랑 정관장이죠.
자, 일단은 이 경기가 해외당이 몇 배더라 아까?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1.8이었나? 동배였나? 잠깐만. 이게 해외당이 굉장히 배당이 좋았어요. 이 경기가 잘못 봤나? 일단은 도공이 지난 경기에서 일단 GS를 잡으면서, 근데 그게 뭐 항공도 그날 역배 터지고 GS도 역배 터졌던 그날인데, 일단 도로공사는 저는 기대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이기는 경기를 좀 분석해 보면 상대가 자멸을 한다거나, 아, 얘네들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로공사가 이기는 조건은 뭐냐면 상대가 자멸을 해줘야 돼. 져줘야 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페퍼보다 도로공사가 더 안 좋아요. 근데 도로공사가 지금 이기는 경기들이 좀 있잖아. 근데 그런 경기를 보면 상대가 못해서 이기는 거야. 못해서. 자, 일단 이 경기도 좀 만만한 경기는 아니야. 왜냐면 지금 정관장이 자, 일단 여러분 한번 분석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타나차 기복이 있고 높이가 높은 블로킹 있는 팀 상대로는 너무 고전을 많이 합니다. 타나차. 그러니까 타나차가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거 있잖아. 흥국으로 따지면 공격수가 누가 있으려나? 흥국으로 따지면 레이나가 좀 잘해줬잖아. 어제 경기 빼고. 그 정도 느낌이 없고. 그다음 위파이도 잘할 때 보면 좀 잘하죠. 위파이 느낌도 없고. 그 다음에 메가 같은 느낌도 없고. 굉장히 급이 떨어지는 좀 선수인 것 같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배유나는 뭐 꾸준해요. 그리고 사실 여기가 리시브가 임명욱이 버티고 있는 그 라인이 진짜 무서운 거지. 그리고 또 누구지? 여기 용병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갑자기. 도로공사 용병이? 아씨 모르겠어. 아무튼 얘가 좀 세트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부키리치가 좀 세트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체력이 분명히 떨어지는 측면이고 타점이 낮아. 기대가 안 되고요. 일단 뭐 정관장 상대로도 상성이 많이 밀려요. 많이 좀 밀리고. 지금 정관장 상대로 승리가 없죠. 밀린다라기보다는. 승리가 없는 게 아니고 좀 밀리죠. 지금 정관장이 4연패 중이고 도로공사가 지금 최근 4경기 1승 3패야. 깜짝 놀랐죠? 자, 일단은 저는 정관장이 오늘 경기 여기서 연패를 좀 끊을 것 같고요. 이유는 뭐냐? 자, 여러분 지난 경기 지아가 갑자기 경기 시간 30분 전인가? 결장 기사가 떴어요. 독감이죠, 독감. 그래서 오늘은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몸 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독감이기 때문에 컨디션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정관장이 지난 경기가 지하 없을 때 흥국생명인가? 흥국생명인가? 이때 지하 없이 경기 되게 잘했어. 누구 때문에? 이소영 때문에. 박혜민이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박혜민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소영이 몸 상태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정관장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정관장 배당이 아까 해배당 보니까 좋던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기준점을 모르는구나. 4세트 기준으로 봐도 좀 그렇게 많은 득점은 좀 많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데이터 표 보고 싶으시면 아프리카로 오시면 되고, 아니면 아무튼 유튜브 형님들 건승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녹화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